어떤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성공을 크기와 속도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빨리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면 아름다운 책은 누가 만들 것인가? 남보다 빠르게, 남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이 책의 주제인 작은 브랜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람도 나무도 일정한 높이까지는 위로 성장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높이는 더 이상 성장의 척도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높이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 속도와 크기가 아니라 질과 깊이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 번째는 브랜드의 구매 주체인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경제라는 숲의 지속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원하는 것, 그것의 다양화이다. 우리가 굳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화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30년 전과 지금의 마트 풍경을 비교해 보면 그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두 종류에 불과하던 맥주는 수십 가지로 늘어났다. 맛도 다르고 제조 방법도 다르다.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맥주도 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이 뛰어난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팔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단 몇 가지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속도와 크기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가 타라북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천천히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일부러 몸집을 작게 유지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을 하기에 큰 브랜드는 여러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브랜드는 크기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소비 경제라는 이름의 숲도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소비 경제는 큰 나무들로 가득한 숲이었다. 하지만 한 단계 수준 높은 소비 경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었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 시절의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간다면 속도에 상관없이 그 길에서 모두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결론은 작은 브랜드가 성공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형용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Hey guys, take your time and life goes on.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day.
Bye. 뿅.